5년이라는 시간은 강솔에게 뼛속 깊이 스며든 허울 좋은 가면과 같았다. 김준호의 아내, 재벌가 JK그룹의 평범한 며느리. 그 이름표 아래 그녀는 마치 제 색을 잃은 물감처럼 존재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먼지 한 톨 없는 집안을 오가며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과 비난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그녀의 손때 묻은 집안 곳곳은 완벽한 그림처럼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완벽함은 그녀의 영혼을 옥죄는 견고한 감옥과 다름없었다. 소라야, 이것 좀 봐라. 너는 정말이지 섬세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 접시의 물기는 어쩌면 좋니? 내 친정에서는 대체 뭘 가르쳤기에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거니? 김 여사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랬듯 비수처럼 날아와 소라의 심장을 꿰뚫었다. 소라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다시 접시를 닦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대한 폭풍이 숨쉬고 있었다. 거실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처럼 그녀는 그저 그 집에 걸린 또 하나의 장식품일 뿐이었다. 감정 없는 눈으로 준호의 가족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그녀를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다. 그들에게 소라는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값싼 도우미, 혹은 준호가 마지못해 결혼한 볼품없는 아내일 뿐이었다. 시댁 식구들의 무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다. 5년 내내 그녀는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 또는 재산 한 푼 없는 고아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왔다. 그들은 소라의 존재를 끊임없이 깎아내리며 자신들의 우월감을 과시했다. 특히 시동생 김진호는 그녀를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형수님, 오늘도 설거지 삼매경이시네요. 저희 집 가사 도우미보다 손이 느리신 것 같아요. 혹시 저희가 월급이라도 드려야 할까요? 진호의 비아냥거림에 김 여사와 김 회장은 작은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재미있는 연극을 보듯 소라를 지켜볼 뿐이었다. 소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든 행주를 더 세게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이 모든 모욕을 겪으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소라가 그저 미련하고 순종적인 존재로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속내는 아무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의 금융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금융그룹 KNS의 숨겨진 회장이었다. 그녀의 진정한 자산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그녀의 지위는 JK그룹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았다. 그녀의 인내심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들이 알게 되는 날을 기다렸다. 그녀의 남편, 김준호는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공기처럼 여기는 듯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한 침대에 누웠지만 단 한 번도 온전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차갑고 무관심했다. 그는 형식적인 남편 노릇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은 늘 김 회장과 김 여사, 그리고 진호의 몫이었고 준호는 그저 허수아비 사장일 뿐이었다. 그의 무능함은 JK그룹을 서서히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소라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다. 그녀의 인내는 복수의 도구였다. 어느 날 저녁, JK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렸다. 재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성대한 행사였다. 소라는 늘 그랬듯 준호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파티장 구석에 서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다른 사모님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녀는 수수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는 듯이. 그러나 그 수수함 속에서도 그녀의 고고한 기품은 숨겨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 진주 같았다. 소라야,
거기 서서 뭐 하니? 촌스럽게. 어서 가서 손님들 먹을 음식이나 더 챙겨라. 네가 할 일은 그런 거지. 이런 자리에 어울리는 대화는 아니지 않니? 김 여사의 비아냥거림은 파티장의 웅성거림 속에서도 소라의 귀에 또렷이 박혔다. 주변의 몇몇 인사들이 그녀를 흘끗거리며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소라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녀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김 여사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주방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김 여사의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주방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소라는 준호와 마주쳤다. 준호는 이미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과 짜증으로 가득했다. 그는 소라를 발견했지만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가려 했다. 소라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팔을 잡았다. 준호 씨, 괜찮으세요?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준호는 소라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의 눈빛은 혐오감으로 가득했다. 앤두야, 역겨워. 네가 뭔데 날 만져. 네가 언제부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어. 네가 뭔데 감히 날 걱정하는 척해. 어차피 우린 곧 끝날 사이잖아. 그의 말은 칼날처럼 소라의 심장을 찢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인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처음으로 흔들렸다. 준호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비웃으며 비틀거리며 멀어졌다. 그의 뒷모습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었다. 그 순간 소라의 뇌리에는 과거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10년 전 그녀는 촉망받는 엘리트 재원이었고 명망 있는 가문의 외동딸이었다. 하지만 한순간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가족 사업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녀는 홀로 남겨졌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5년 전 그녀는 철저한 계획 아래 김준호와 결혼했다. JK그룹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서. 그녀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복수를 위한 도구였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제 거의 달성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을 필요가 없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김 회장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만함으로 가득했다. 오늘 JK그룹의 50주년 기념 파티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JK그룹은 앞으로도 굳건히 한국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물론 저희에게도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특히 어리석은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김 회장의 시선은 마치 의도라도 한 듯 솔에게 잠깐 머물렀다. 그의 말은 소라를 향한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파티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소라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겨울 호수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때 갑자기 파티장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바뀌었다. JK그룹의 홍보 영상이 아닌 전혀 다른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김 회장과 진호가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횡령을 논의하는 장면, 그리고 준호가 무능하게 모든 사업을 망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게다가 그들의 은밀한 대화와 비리들이 고스란히 재생되고 있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영상을 바라보았다. 김 회장과 김 여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준호는 혼비백산하여 소리쳤다. 이게 뭐야? 누가 감히 이런 짓을. 소라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 홀로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불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다. 5년 동안 그녀가 견뎌온 모든 모욕과 멸시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젠 그녀의 차례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강소라로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허울뿐인 결혼을 끝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파티에서 공식적으로 이혼을 선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뛰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해방감으로 가득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가 아닌 강소라 자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파티 다음 날 아침, JK그룹 김 회장 일가는 전날 밤의 악몽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JK그룹의 불법 자금 세탁과 횡령, 그리고 김준호의 무능함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었다. 인터넷은 온갖 추측과 비난으로 들끓었고 JK그룹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했다. 김 여사는 길길이 날뛰었고 진호는 분노에 차서 테이블을 내리쳤다. 준호는 여전히 술에 취한 듯 멍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전날 밤 스크린에 영상을 띄운 범인을 찾아내려는 살기, 어린 광기로 번득였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소라를 의심하지 않았다. 소라는 그저 김준호의 무능한 아내이자 그들의 시선으로는 고아 출신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감히 우리 JK그룹을 건드리다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김 여사의 비명 섞인 절규가 아침 식탁을 뒤흔들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일단 범인부터 찾아야 합니다. 어젯밤 파티에는 외부 인사가 너무 많았어요. 진호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들의 눈앞에는 여전히 고요한 모습으로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소라가 있었다. 그녀는 마치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했다. 그 모습에 김 여사는 더욱 분통을 터뜨렸다. 저 여자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남편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 나게 생겼는데 밥이 넘어가니 당장 가서 뭐라도 알아봐 어서. 소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김 여사의 흔들리는 눈동자와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분하고 단호해서 김 여사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라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뭐라고 감히 내까짓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김 여사는 충격과 분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저는 김준호 씨와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떠날 것입니다. 소라의 선언은 마치 천둥처럼 그들의 귓가를 강타했다. 준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고 진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김 회장은 들고 있던 신문을 떨어뜨렸다. 이혼 미쳤구나. 네가 감히 어디서 그런 말을 입에 올려. 네가 뭔데. 우리 아들과 이혼을 해. 네 주제를 알아야지. 김 여사는 솔에게 달려들듯이 소리쳤다. 소라는 일말의 동요도 없이 김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의 주제는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처음부터 저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JK그룹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혼은 오히려 어머니와 아버님께 더 나은 선택이 될 겁니다. 소라의 말에 김 회장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침묵했다. JK그룹은 이미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스캔들과 이혼 소송까지 겹친다면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다. 무슨 소리야.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감히 어디서 훈계질이야. 진호가 솔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김 회장이 진호를 제지했다. 그만해라. 진호야. 소라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우리 준호 옆에서 떨어져라. 내까짓게 우리 준호와 결혼한 것도 모자라.
이혼까지 하려 하다니 정말 어이없구나. 김 여사는 이제 협상하려는 듯 돈을 꺼냈다. 소라는 김 여사의 말을 비웃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돈이요? 저는 돈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 결혼의 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혼을 끝낼 것입니다. 당신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녀의 단호함은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들은 소라가 그저 돈이나 뜯어내려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소락에서 낯선 위압감을 느꼈다. 그 순간 소라의 뇌리에는 10년 전 그녀의 부모님이 비극적인 사고로 돌아가시고 가족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던 참혹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비극의 배후에 김 회장과 관련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된 순간도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반드시 보여줄 것이라 다짐했다. 아침 식사 후 소라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JK그룹의 로펌은 소라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당황했다. 그들은 소라를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로 얕잡아 보았지만 소라가 제출한 서류는 완벽했고 그녀의 변호사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다. 그날 오후 소라는 강아지 유기견 보호소에 들렀다. 5년 전 그녀가 김 회장 일개 위장 잠입하기 직전에 우연히 발견한 유기견이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었던 그 작은 강아지는 소라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아래 건강을 되찾았다. 소라는 그 강아지에게 하루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하루는 소라의 유일한 위로이자 버팀목이었다. 그녀가 어떤 모욕을 당하든 어떤 힘든 하루를 보내든 하루는 늘 그녀의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소라는 하루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쓰다듬었다. 하루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듯했다. 하루야, 이제 엄마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엄마는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할 거야. 우리 하루도 엄마를 응원해 줄 거지. 하루는 소라의 품에 얼굴을 부비며 컹컹 짖었다. 마치 그녀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이. 하루는 소라의 비밀스러운 조력자였다. 그녀의 힘든 시간을 묵묵히 지켜봐준 유일한 존재였다. 그때 소라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장 이사였다. 장 이사는 KNS 그룹의 핵심 임원이자 소라의 오랜 조력자였다. 그는 소라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회장님, JK그룹의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김 회장이 손을 쓴 불법 자금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김준호 사장은 연이은 사업 실패로 회사를 파탄 지경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의 비자금 장부에서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장 이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다. 소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흥미로운 단서라니요. 회장님 부모님의 사고와 관련된 정황 증거입니다. JK그룹이 당시 회장님 부모님의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했고 사고 당일 김 회장이 직접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정황상 분명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소라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10년 전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비극적인 사고. 그녀는 그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은 한순간의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복수심의 불꽃이 다시 한번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다. 장 이사님, 모든 자료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JK그룹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만천에 드러낼 때가 왔습니다. 소라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단호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숨겨진 발톱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도 볼품없는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녀는 KNS 그룹의 강소라 회장이자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된 강력한 전사였다. 그녀는 김 회장 일가가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며 그녀의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 다짐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김 여사와 진호는 소라가 제출한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도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다. 그들은 소라를 그저 한낱 겁 없는 계집애로 치부하며 결국 돈 몇 푼 받고 떨어져 나갈 것이라 확신했다. 특히 김 여사는 소라가 감히 자신의 아들과 재산에 손을 댈 리 없다고 비웃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JK그룹의 파멸을 재촉하는 맹독과 같았다. 정말 어이없구나. 전현이 감히 어디서 이런 수작을 부려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송이라니. 분명 김준호한테 돈이나 뜯어내려는 속세밀개야. 김 여사가 콧방귀를 뀌었다. 어머니, 그냥 무시하세요. 저런 계집애는 한두 번 강하게 나가면 알아서 꼬리 내릴 겁니다. 아니면 아예 재산 분할 한 푼도 못 받게 만들어버리죠. 진호 역시 소라를 조롱하듯 말했다. 하지만 소라의 움직임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은밀했다. 그녀는 KNS 그룹의 막강한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JK그룹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장 이사를 비롯한 KNS의 정예팀은 밤낮으로 JK그룹의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상상 이상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수많은 비리들이 드러났다. 김 회장 일가는 수년 동안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해외 비자금으로 빼돌리고 복잡한 위장 계열사를 통해 자금 세탁을 해왔던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부동산 투기와 주가 조작 혐의까지 포착되었다. 소라의 손에는 이미 JK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증거들이 하나둘씩 쌓이고 있었다. 소라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와 함께 산책을 나섰다. 5년 전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녀에게 하루는 기적처럼 찾아왔다. 비 오는 날, 길게 쓰러져 있던 하루를 발견한 소라는 그 작은 생명체를 보고 다시 한번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 하루는 그녀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존재이자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소라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면 하루는 그녀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고 그녀가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면 그녀의 발치에 웅크려 앉아 그녀의 곁을 지켰다. 하루는 단순히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하루는 가족이었고 희망이었다. 어느 날 소라는 JK그룹의 자금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중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사망한 박전무의 아들이 과거 하루가 버려졌던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소라는 직감적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박전무의 아들을 찾아갔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거대한 JK그룹의 벽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소라는 그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박전무의 죽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접근했다. 혹시 박 전무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특이한 행동을 하신 적은 없나요? 아니면 남기신 유품 중에 이상한 것은 없었는지요? 소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전무의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늘 똑같으셨어요. 다만 평소에 아끼시던 만년필이 있었는데 사고 이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소라의 눈빛이 흔들렸다. 만년필 박전무의 사망 현장에서는 아무런 유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소라는 이 단서가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소라는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박전무의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았다. JK그룹이 박전무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소라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던 중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기사는 10년 전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교통사고에 대한 것이었다. 기사 말미에는 사고 현장에 우연히 지나가던 김 회장의 차량이 목격되었다는 짧은 언급이 있었다. 소라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10년 전의 비극과 김 회장의 이름.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과거의 기억 속을 헤매었다. 다음 날 소라는 장 이사에게 박 전무의 만년필과 김 회장의 10년 전 행적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지시했다. 장 이사는 소라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였다. 며칠 후 장 이사로부터 놀라운 보고가 들어왔다. 회장님, 박 전무님의 만년필은 JK그룹의 비밀 금고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만년필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장 이사는 만년필의 USB 기능을 통해 안에 저장된 파일을 열었다. 파일 속에는 박 전무가 JK그룹의 불법 자금 세탁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둔 문서와 함께 김 회장이 10년 전 소라의 부모님 사고 현장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녹취록이 담겨 있었다. 녹취록 속 김 회장의 목소리는 명확했다. 교통사고 처리 깔끔하게 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고 그 회사 우리가 인수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해놔. 소라의 온몸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녀의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니. 김 회장이 배후에 있었다니.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5년 동안 그녀가 억눌렀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복수심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김 회장 일가에게 지옥을 맛보게 할 것이다. 그때 소라의 서재문이 조용히 열렸다. 하루가 그녀의 발치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았다. 하루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불타는 심장을 조금이나마 식혀주는 듯했다. 소라는 하루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하루야, 엄마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엄마 부모님과 박 전무님의 억울함을 꼭 풀어줄 거야. 하루는 소라의 어깨에 기대어 낑낑거렸다. 마치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듯이. 하루는 소라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소라는 하루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은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KNS 그룹의 회장이자 복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강소라였다. 그녀의 계획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었다. 김 회장 일가는 소라의 이혼 소송이 그저 겁주기용 협박이라고 치부하며 여전히 안일하게 대응했다. 그들은 소라를 고아 출신이라는 꼬리표로 폄하하며 그녀의 능력과 배후를 얕잡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오만함은 곧 산산조각날 운명이었다. 소라는 JK그룹의 심장을 겨냥한 칼날을 이미 갈아두었다. 소라의 이혼 소송은 단순한 부부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곧 JK그룹의 존폐를 뒤흔드는 대형 스캔들로 번졌다. KNS그룹의 막강한 법무팀은 소라가 건넨 증거들을 바탕으로 JK그룹의 불법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 언론에 공개했다. 김 회장의 비자금 조성, 불법 자금 세탁, 심지어 10년 전 강소라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까지 모든 것이 백일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언론은 소라의 이혼 소송보다 JK그룹의 비리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주요 경제지는 연일 JK그룹의 도덕성 문제를 꼬집는 기사를 쏟아냈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며 주식을 내던졌고 은행들은 대출 회수에 나섰다. JK그룹은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여자가 뭘 꾸민 거야? 김 여사는 뉴스 특보를 보며
테이블 위 접시를 집어 던졌다. 저런 촌스러운 계집애가 감히 우리를 이렇게 만들다니. 진호는 분노에 차서 거실을 이리저리 오갔다. 어머니, 아무래도 저 여자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아줌마가 아니에요. 저희 변호사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준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소라가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늘 순종적이고 나약한 존재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5년 전 첫 만남에서 느꼈던 소라의 차가운 눈빛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 그는 그녀의 눈에서 알 수 없는 단호함을 보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소라는 김 회장 일가의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 듯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JK그룹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통보했다. 목적은 김 회장의 경영권 박탈이었다. 그녀는 이미 JK그룹의 주요 주주들을 포섭해 놓은 상태였다. KNS그룹의 막강한 자금력과 소라의 치밀한 전략 앞에 JK그룹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주주총회 당일, 회의장은 냉랭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 회장은 초췌한 얼굴로 단상에 섰고 김 여사와 진호는 초조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들 맞은편에는 강소라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블랙슈트 차림의 그녀는 5년 동안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바다처럼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힘이 느껴졌다. 강소라 씨, 당신이 대체 누구기에 이런 무모한 짓을 벌이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사적인 감정 때문입니까?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라를 비난했다. 소라는 김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입계는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무모한 짓이라고요. 저는 그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 회장님, 그리고 제 사적인 감정이라면 네,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 그것이 제 사적인 감정이라면 말이죠. 그녀의 말에 회의장 안이 술렁거렸다. 소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JK그룹의 불법 자금 흐름, 비자금 조성 과정, 그리고 박전무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김 회장의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주주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김 회장 일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강소라. 네가 나를 모함하려는 수작이야. 김 회장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다. 조작이라고요? 그렇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죠. 소라는 여유롭게 응수했다. 그녀의 뒤에는 이미 검찰이 움직이고 있었다. KNS그룹이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검찰은 JK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 순간 회의장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김 회장은 물론 김 여사와 진 회계까지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다. 김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라를 향해 절규했다. 강소라,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쳐놓다니. 너는 벌을 받을 거야. 저주를 받을 거야. 소라는 김 여사의 저주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김 여사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이유를 아십니까? 어머니 10년 전 제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제 가족을 파멸시킨 장본인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JK그룹은 저의 부모님의 피 위에 세워진 성과 같습니다. 이제 그 성을 무너뜨릴 때가 된 것뿐입니다. 소라의 말에 김 여사의 얼굴은 완전히 질려버렸다. 그녀는 소라의 눈빛에서 섬뜩한 광기를 보았다.
그녀는 소라가 단순한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소라는 그녀의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철저히 계획하고 5년이라는 시간을 가면 뒤에 숨어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던 것이다.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소라의 마지막 말을 듣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10년 전 그의 아버지가 은밀하게 처리하라 지시했던 교통사고, 그리고 그 사고의 피해자가 소라의 부모님이었다니. 그는 소라가 왜 자신에게 그토록 차갑고 무관심했는지 그제야 이해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 없는 결혼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복수의 칼날 위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의 가슴은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검찰 수사관들이 김 회장 일가를 연행해 가는 동안 소라는 차분하게 주주총회 의장석에 앉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다. 이제 JK그룹은 강소라의 이름으로 재건될 것입니다.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은 청산될 것이며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통해 JK그룹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있었다. 주주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한 듯 침묵했다. 소라는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복수심을 넘어선 새로운 희망과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다. 5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인내는 이제 끝났다.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김 회장 일가가 검찰에 연행된 후 JK그룹은 한순간에 와해되었다. 언론은 JK그룹의 추악한 비리와 김 회장 일가의 몰락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이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한때 존경받던 재벌가에 민낯에 경악했고 소라의 등장에 열광했다. 조용한 며느리의 복수극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김 회장 일가는 순순히 무릎 꿇지 않았다. 구치소에 수감된 김 회장은 변호사들을 통해 소라를 향한 온갖 역공을 지시했다. 언론에 소라의 사생활을 폭로하려 했고 KNS그룹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퍼뜨렸다. 특히 김 여사는 소라가 사기 결혼을 했으며 김준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 그들은 소라를 악독한 여자로 낙인 찍으려 했다. 저 여자는 돈 때문에 우리 준호에게 접근한 겁니다. JK그룹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작정한 악마 같은 여자라고요. 김 여사의 인터뷰는 온갖 가십성 매체를 통해 퍼져나갔다. 그러나 소라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KNS그룹의 위기관리팀을 총동원하여 김 회장 일가의 모든 방역에 철저히 대비했다. 그녀는 언론의 비난 여론을 역이용하여 JK그룹에 숨겨진 비리와 더불어 자신의 부모님 죽음에 대한 진실을 공개했다. 10년 전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김 회장의 개입으로 인한 살인사건이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 박전무의 만년필 속에 담겨있던 김 회장의 육성 녹취록과 박전무의 사망 경위를 밝히는 자료들이 차례로 공개되었다. 제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인사건의 희생자입니다. JK그룹은 제 부모님의 회사를 강탈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죄를 밝히기 위해 5년 동안 이 집안에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소라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대중은 충격에 빠졌고 김 회장 일가에 대한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김 회장 일가는 이제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할 수 없었다. 그들의 모든 거짓말은 소라의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증언이 등장했다. JK그룹의 경비원이었다. 그는 김 회장의 지시로 10년 전 사고 현장의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박전무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이 경비원은 소라가 숨겨왔던 조력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소라가 자신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 증언은 김 회장 일가에게 치명타를 입혔다. 회장님,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 일가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 이사의 보고에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한편 준호는 구치소에서 모든 뉴스를 접하며 절망에 빠졌다. 그는 소라의 기자회견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소라를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아내로 얕잡아 보았지만 그녀는 사실 거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소라의 부모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준호는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사랑 없는 결혼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피 묻은 가문에서 살아왔던 것이었다. 어느 날 준호는 소라에게 면회를 신청했다. 소라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면회실로 향했다. 면회실에서 만난 준호의 얼굴은 수척하고 초췌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소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건지 이제야 알았어. 우리 아버지가 네 부모님을 정말 죄송하다. 준호는 흐느끼며 소라에게 사죄했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라는 아무 말 없이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준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듣고도 아무런 감정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너무 늦었습니다. 준호 씨, 당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무관심도 저에게는 상처였습니다. 당신은 나를 그림자처럼 취급했어요. 나는 이 결혼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단지 복수를 위한 발판으로 당신을 이용했을 뿐이죠. 소라의 차가운 목소리에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면회가 끝난 후 소라는 구치소를 나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를 성공했다는 후련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하루를 만나러 유기견 보호소로 향했다. 하루는 그녀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소라는 하루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쓰다듬었다. 하루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했다. 하루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엄마는 이제 자유로워졌어. 소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복수심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5년 동안 그녀가 억눌렀던 슬픔과 고통, 그리고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하루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하루는 그녀의 눈물을 핥아주며 그녀를 위로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사랑하는 하루의 주인이자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강소라일 뿐이었다. 그녀의 길고 고통스러웠던 여정은 이제 막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김 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속도를 더해갔다. 소라가 제시한 증거들과 경비원의 결정적인 증언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김 회장은 살인교사 및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김 여사와 진호는 횡령 및 공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은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 회장 일가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소라는 증인으로 재판정에 섰다.
그녀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김 회장 일가가 저지른 모든 죄를 증언했다. 10년 전 그녀의 부모님의 죽음이 JK그룹의 회사를 강탈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방청객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김 회장의 육성 녹취록이 공개되자 재판정은 술렁거렸다. 김 회장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지만 그의 몸은 이미 수갑에 묶여 있었다. 강소라, 네가 감히 이 모든 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하지만 소라는 그의 외침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을 넘어선 어떤 초월적인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저 진실을 밝히는데 집중했다. 저의 부모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JK그룹의 탐욕과 김 회장의 잔인함이 불러온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저의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소라의 증언은 법정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김 회장 일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은 무기징역을, 김 여사와 진호는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법정에서 절규했지만 그들의 절규는 이미 아무런 힘도 없었다. 공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소라는 법정 문을 나섰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를 에워쌌고 플래시 세례가 터졌다. 그녀는 쏟아지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차분하게 걸어갔다. 그녀의 표정에는 희비가 교차하는 듯했다. 복수의 성공에서 오는 해방감, 그리고 오랜 상처가 치유되는 듯한 아련함. 그때 저 멀리서 하루가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장 이사가 하루를 데리고 온 것이었다. 하루는 소라의 품에 와락 안겼고 소라는 하루를 꼭 끌어안았다. 하루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주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5년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슬픔과 고통, 그리고 이제야 얻은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하루야, 우리가 해냈어. 엄마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어. 소라는 하루의 부드러운 털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흐느꼈다. 하루는 그녀의 눈물을 핥아주며 그녀를 위로했다. 그 순간 소라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복수가 끝났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억압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이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련한 감정이 남아있었다. 준호였다. 그가 비록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 무관심했던 그의 태도는 그녀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사죄와 후회의 눈물을 보면서 소라는 조금의 연민을 느꼈다.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역시 희생된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며칠 후 소라는 준호에게 다시 면회를 신청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다시 만난 준호는 지난번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어떤 체념도 섞여 있었다. 소라, 왜 또 왔어? 이제 와서 뭘 더 보려고? 준호는 힘없이 말했다. 소라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피해자라니, 난 내게 상처만 줬는데 그것 또한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이 저지른 죄와는 다릅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준호 씨, 당신의 무관심을 용서하고 당신의 어리석음을 용서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JK그룹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소라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다. 그는 소라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이 섞여 있었다. 소라, 정말 고마워. 당신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줄 줄은 몰랐어. 소라는 미미한 미소를 지었다. 용서는 저를 위한 것입니다. 준호 씨, 당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놓아야 저도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준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면회실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복수심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준호에게 용서를 베풀므로써 스스로에게도 용서와 해방을 선물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소라는 JK그룹의 폐허가 된 사옥을 찾아갔다. 건물은 텅 비어 있었고 낡은 간판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었던 거대한 기업은 이제 폐허가 되어 있었다. 소라는 그곳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10년 전의 비극과 5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인내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해방감,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강렬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JK그룹의 폐허 위에 KNS그룹의 새로운 씨앗을 심을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기업의 재건을 넘어 정의가 승리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하루가 준 작은 나무잎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었다. 김 회장 일가의 몰락은 대한민국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재벌가의 특권과 부패에 대한 경종이었고, 동시에 불의에 맞서 싸운 강소라의 용기를 찬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라는 재판이 끝난 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하며 조용히 KNS그룹의 재건에 몰두했다. 그녀는 JK그룹의 잔해 위에 새로운 기업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정의와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가치 창조의 과정이었다. 소라는 JK그룹의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과거의 불법적인 흔적을 지워나갔다. 그녀는 윤리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옛 JK그룹에 유능했지만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던 직원들을 다시 불러 모아 새로운 기업의 핵심 멤버로 삼았다. 그들은 소라의 비전과 리더십에 감동하여 충성을 다했다. 새로운 기업의 이름은 새벽을 뜻하는 새벽그룹으로 명명되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떠오른다는 의미였다. 회장님, 새벽그룹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폭발적입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사회공헌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 이사의 보고에 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5년 전 시댁에서 멸시받던 그녀의 표정과는 확연히 달랐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와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를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소라는 개인적인 삶에서도 변화를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늘 하루가 있었다. 하루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더해주는 존재였다. 소라는 유기견 보호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하루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어느 날 오후 소라는 하루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하루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5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 속에서 복수를 꿈꿨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복수심을 넘어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공의를 실현했고 상처를 치유했으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소라의 옛 친구이자 KNS 그룹의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을 주었던 이지훈이었다. 지훈은 늘 소라의 곁에서 그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었다. 그는 소라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묵묵히 그녀를 도왔다. 지훈의 눈빛은 따뜻하고 진심이었다. 소라 씨, 오랜만이네요. 평화로워 보이네요.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라도 미소로 화답했다. 네, 지훈 씨 덕분이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지훈은 소라의 곁에 앉아 하루를 쓰다듬었다. 하루도 많이 컸네요.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소라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그녀는 위로와 이해,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김 회장 일가에 대한 증오나 준회에 대한 연민만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 자리는 평화와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채워져 있었다. 소라는 지훈과 함께 석양이 지는 공원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그녀의 지난 날들을 위로하듯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지 않아도 되었고 복수심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다. 새벽그룹은 소라의 지휘 아래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는 약속했던 대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과거 JK그룹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을 돕는 데 힘썼다. 특히 그녀는 유기견 보호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였다. 하루는 이제 새벽그룹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소라는 김준호가 수감된 구치소에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갔다. 그는 여전히 구치소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소라는 그를 위한 봉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용서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희망이자 속죄의 기회였다. 강소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불의에 맞서 싸워 승리한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복수심을 넘어선 진정한 가치를 찾아낸 사람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용서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